S펜 기기 내 수납과 히트파이프 설계를 통한 방열 솔루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큰 효용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술의 고도화로 경량화까지 이루어진다면 무려 3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것이죠. 테크에 진심을 다하다 테크 요정 비티크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4세대 폴더블 폰은 업그레이드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나마 갤럭시 Z 플립 4에 비해 새로운 비율의 외부 커버 화면과 우수한 밝기의 메인 디스플레이,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멀티태스킹 퍼포먼스로 사용성 측면에서 좀 더 유의미한 변화를 깼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은 갤럭시 S22 울트라 같은 최상위 모델 대비 떨어지는 카메라 성능, 그리고 여전히 눈에 잘 띄는 이음매 주름과 같은 폴더블 폰의 한계를 보여주는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아쉽긴 합니다. 소비자의 피드백을 받지 못한 1세대 제품을 무조건 피해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폴드는 결국 구매하지 않았고, 후속작인 폴드2와 폴드3는 드라마틱한 대격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감히 내돈내산으로 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폴드4 같은 경우 초기 루머에 언급되었던 기기 내 S펜 수납 가능성이 결국 제외되면서 갤럭시 노트를 초월하는 사용성을 기대했던 유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S펜 기기 내 수납에 대해 갤럭시 S22 울트라를 사용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도 했지만, 이는 동등하게 바라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7.6인치 대화면에 S펜이 더해졌을 때 노트를 초월하는 새로운 효용 가치가 비로소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갤럭시 노트 시리즈는 스마트폰 수준의 휴대성과 스마트폰 수준의 화면 크기에 S펜을 오롯이 활용할 수 있었다면, 갤럭시 Z 폴드 시리즈는 스마트폰 수준의 휴대성과 소형 태블릿 수준의 화면 크기에 S펜을 70% 정도 쓸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전용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S펜이 기기 내 수납되지 않고 원격 제어까지 가능한 스마트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폴드4에서도 전작과 마찬가지로 외부 커버 화면에 S펜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노트 시리즈의 시그니처 기능 중 하나였던 꺼진 화면에서 메모하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폴더블 폰에 S펜이 지원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난제였고, 그런 부분이 폴드3에서 해결된 건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가 이루어졌고, 디지타이저 4의 갭은 AI 기술로 극복하는 솔루션을 내놓았으니 노트 시리즈의 유산이 되어버린 S펜을 폴더블 폰에 이종 교배하는 것에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2일 IFA 2022에서 삼성전자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MX 사업부 전략제품 개발팀장을 맡고 있는 최원준 부사장이 흥미로운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저 비티크가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S펜을 폴드에 내장해달라는 피드백에 대해 언급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해 노코멘트가 아닌 상당히 구체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연구 중이라고 밝혔는데, 아무래도 글로벌 홍보가 이루어지는 삼성전자 기자간담회 무게를 생각하면 후속작인 갤럭시 Z 폴드 5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S펜이 기기 내 수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S펜의 크기가 기존보다 훨씬 더 얇아져야 합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 같은 경우 바 타입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두께가 8.9mm로 넉넉한 반면, 갤럭시 Z 폴드 4는 접고 펼치는 폴더블 폰이기 때문에 펼친 상태의 두께인 6.3mm에 맞게 필연적으로 S펜의 소형화가 전제되어야 가능해집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필기감이 안 좋아지는 트레이드 오프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차기 폴더블 폰 단말기가 지금보다 얇아지는 건 사실상 포기해야 합니다. 휴대성이나 그립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저들도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최적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무게가 지금보다 가벼워질 필요는 있지만 두께의 우선순위는 이것보다는 다소 떨어진다고 봅니다. 만약 지금보다 약간 더 두꺼워지더라도 S펜 기기 내 수납과 히트파이프 설계를 통한 방열 솔루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큰 효용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술의 고도화로 경량화까지 이루어진다면 무려 3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외부 커버 화면에 S펜을 적용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최 부사장이 직접 답변을 했습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럴 경우 디지타이저가 커버 디스플레이에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두께를 좀 더 두껍게 하는 게 최적의 선택인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출신인 비티크가 봤을 때 삼성은 세계 최초와 같은 숫자 노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스마트폰의 시그니처 중 하나가 바로 S펜이었는데, 지금은 단종이 되어버린 노트 시리즈의 경우 아시아 지역을 제외하면 해외 시장까지 저변을 확대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폼팩터인 폴더블 폰에 완전체 S펜이 더해지는 건 기존 스마트폰과는 차별화된 생산성을 만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만큼 심도 깊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1년 후에 출시될 갤럭시 Z 폴드 5에 S펜 기기 내 수납과 외부 커버 화면 S펜 적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기변 욕구를 불러일으킬 만한 차별화 포인트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모두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시는 센스. 지금까지 테크요정 비티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